네, 안녕하세요. 대한조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거래일 동안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한조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거예요. 오버행 리스크가 지금 완전히 다 해결이 됐구나,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지금은 절대 안도를 할 때가 아니다,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대한조선 3거래일 동안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오버행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거는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죠. 오버행 리스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지성 기회를 잡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 매수, 무지성 기회를 잡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세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될 시기니까 대한조선 힘내자, 대한 힘내자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부터 아직까지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대한조선 주주분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3거래일 동안에 나온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행 리스크를 만든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거니까. 아니, 오버행 리스크면 무조건 주가가 내려가야지 왜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굉장히 의문이실 거거든요. 그 부분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이때 11월 3일날 330만 주가량의 오버행 리스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개파락 시작하죠. 그런데 주가가 개파락 시작하잖아요. 개인들 무슨 생각하느냐, 지금이 저점이구나,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던질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를 확인해 보게 됐을 때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가량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들 창고에서 10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 받은 보유예수 물량이 몇 주라고요? 330만 주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100만 주는 털어낸 거죠. 그럼 아직까지 230만 주가량이 남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한조선의 주가가 어땠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개파락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요.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개인들 매수를 하나요? 우리 잠시만 자기만 한 번만 더 돌아보자고요. 내가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를 했었을 때가 있었나?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올라갔을 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조선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자마자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지금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23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시장에 던져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터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도, 종목별 투자자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도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졌었던 기관들 창고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자마자 744주까지 줄어들죠. 어떻게 돼요? 2만 주밖에 매도 물량을 던지지 못한다고요. 아직까지 230만 주를 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올려줘야 돼요. 왜? 개인들의 관심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 얘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꼬시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나도 좋은 마음에 안도를 하게 됐을 때는 얘네들한테, 이 세력들한테 손바꿈을 당하면서 결국 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꼬시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던지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응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영상 시작하자마자 지금 당장 매도 던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면 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꼬시기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은 매도를 던질 시점이 아니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대한조선 오버행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붙었을까요? 공매도가 붙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대한조선의 대차 잔고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와 공매도잔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보통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쓰나요? 바로 개인들이 써요. 그런데 최근에 대한조선 주가가 어땠어요? 말도 안 되게 고점 기준으로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눌려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매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대한조선에서 신용잔고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공여율이 5%도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대차잔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신용잔고가 늘어서 생긴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이 오버행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대한조선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대차잔고가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얘네들 지금 큰일 났죠. 당연히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눌릴 줄 알았는데 개인들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얘네들 뭐하고 있다? 세력들이 꼬시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할 것 같을 때 결국 뭐를 하나요? 숏커버 아니면 숏스퀴즈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숏커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아서 시장가에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환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숏스퀴즈를 해야 돼요.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 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시장가에서 매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당연히 꼬시기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수록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라도 계속해서 빠르게 매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개파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던질 개인들의 매물대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호예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와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빠르게 시장가에서의 매수가 아닌 위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숏스퀴즈 현상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 구간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우리가 매도를 던질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는 세력들 의도적으로 꼬시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숏스퀴즈 현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구간별 대응을 해 나가야지 지금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한테 손바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계좌에만 찍혀있는 수익률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대한조선 주주분들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구간 견딘 게 결국 세력들 돈 벌게 해주려고 기다린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무지성 매수를 하고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꼬시기, 공매도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숏스퀴즈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챙겨가 보자고요. 이 윗구간에 대한 대응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여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대한조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윗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분명 이 구간에서 물려 계신 대한조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망할 게 아니라 우린 결국 뭐를 해야 된다? 결국 매수 타점을 잡아서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지 숏스퀴즈가 만들어내는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조금이라도 계좌를 양전시키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꼭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될 시기잖아요. 이제 반등하고 이제 대응해야 되는 시기니까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에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구간별 굉장히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대한조선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들고 가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북극 항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이번에 3개월치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오버행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보호예수 물량도 30%나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한조선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도 훨씬 더 중요한 타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우리가
앞에 너무나도 명확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외면하면서 있는 건 중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관망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 리스크에 미리 대비를 하면서 적절한 타점에는 매도를 하고 적절한 타점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가는 게 그게 중장기적인 투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대응 잘 하실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야 꼬시기가 들어왔고 쇼스키즈가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윗구간에서의 주가의 상승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대한조선 주주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한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주가의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구간에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 좋아요밖에 없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대한조선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에 구독자 한 분 한 분 실시간 매수 타점과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었는지 이제 한 10몇 년 됐는데 당연히 저도 처음에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내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물을 탔어요. 당연하죠. 왜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었던 리스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다고요. 감정적인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깡통도 차고 이제서야 얘기를 드리지만 억대빚도 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이건 완벽한 투매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인 투자를 하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시장 상황이 잘 받쳐줘서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지만 그 과정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조선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승 모멘텀 너무 좋죠. 조선 섹터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상승 모멘텀의 과정 속에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는 리스크들이 존재한다. 차트에서 세력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이 윗구간에서 더 이상 세력들의 휘둘림에 당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리스크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 나가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오늘 대한조선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지금 대한조선 종목 분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대한조선을 투자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올라간 종목보다도 올라갈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셨을 거예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로봇 히든주인데 아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 조정이 나왔다는 건 돈이 이탈을 했다라는 거고 이 돈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원래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 굉장히 집중돼 있었거든요. 돈이. 그런데 지금은 AI 플랫폼으로의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대한조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노력 꼭 끝까지 보상받아 가세요. 그러면 마지막 제가 가져온 추가 영상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sek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